볼게요. 자, 1차 부등식 활용 한번 볼게요. 자, 순서는 이렇게 풉니다. 1차 부등식 활용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미지수를 정하고요. 어떻게? 상황에 맞게. 오케이? 그 다음에 부등식을 상황에 맞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세운 부등식을 푼다. 해를 구하겠죠? 그다음 네 번째, 그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어떻게 한다? 확인한다. 이때 주의할 건 나이 개수, 사람 수, 횟수는 미지수 x로 놓으면 그 x는 뭐다? 자연수가 답이지 이상하게 뭐 2분의 7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이상하게 풀었구나 잘못 풀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아니죠. x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학생 수라면은 최대 몇 명이야? 3명이라고 해야지 2분의 7명 그러면은 이거 은팔찌 찰 수도 있어요. 알았어? 농담이야.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봅시다. 어떤 자연수의 몇 배? 3배에서 9를 더한 수는 몇보다 작다? 쌤이 여기다가 여기 딱 이렇게 끊기로 했지 우리 주어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쓸 건데 이때 어떤 자연수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정해?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식 세우면 어떻게 돼? 어떤 자연수의 3배의 9를 더하면 몇이라고 써? 3x 플러스 9라고 쓰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수가 30보다 작음으로 식이 어떻게 돼? 3x 플러스 9는 3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 세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푸세요. 요걸 풀면 여기서 풀게요. 3x를 놔두고 9를 이항하면 21이 되죠. 요거 풀면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3으로 나눴죠. 너무 쉽네. 따라서 여기 봐라. 따라서 어떤 자연수에서 가장 큰 수는 얼마야? 7보다 작으니까 6이죠. 6. 잘 써야 돼 답을. 6이에요. 자, 그럼 6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요 x를 누구를? x는 6을 어떻게 해서? 6을 대입하면 부등식이 참이야 거짓이야. 여기다 대입해봐. 6 곱하면 18에다가 9 더하니까 27이죠. 부등식 성립하죠. 그보다 1보다 큰 값으로 여기다 7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30이 3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거짓이 되죠. 6이 맞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자, 어떤 홀수를 몇 배에서 5배 하여 15를 빼면 처음 홀수의 2배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이때 이를 만족하는 홀수를 구하세요. 자, 보자. 쌤 여기다 쓴다. 홀수를 x라 하자. 여기다 쓰는 거야. 오케이? 됐지미? 응, 됐지미? 홀수를 x라 하자. 그럼 식세요 어떻게 돼? 5x 빼기 15죠? 얘는 그 홀수의 2배 2x보다 어쩐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거 풉시다. x항끼리 몰아주면 3x죠? 자, 마이너스 15 이항하면 플러스 15 되죠?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얼마가 돼요? 5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세요? 따라서 답 x는 얼마예요? 따라서 여기다 쓰지 말자. 따라서 x는 누구누구나 5보다 작은 홀수는 누구 있어요? 1 또는 3 이렇게 답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최종 답이다. 1, 2, 3, 4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홀수니까. 자, 그 다음 1-1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풀기 전에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우리 요거 물론 안 보고 풀면은 땡큐 딱 좋은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훑고 갈게요. 자, 연속한 자연수에 대한 문제는 자, 연속한 세정 자연수에 대한 문제는 뭐 세수를 하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놓고 x 빼기 1, x 플러스 1을 양쪽에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는데 이렇게 놨을 때는 이 세 수의 합을 줬을 때가 좀 편해요.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됩니다. 또 어떻게 놔도 돼요? 제일 큰 걸 x라고 놓고 그 다음에를 x 빼기 1로 놓고 x 빼기 2라고 놔도 상관없죠. 본인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것 다음에 쌤 체크하라는 거야. 연속하는 두 짝수 또는 홀수는 간격이 몇이야? 간격이 2니까 하나를 x라고 놓으면 하나는 x 플러스 2라고 놔요. 그럼 두 짝수면 얘가 짝수고 두 홀수면 얘가 홀수인 거야 x가.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을 줬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줘봐? x 빼기 1, x 더하기 1을 잡는 게 편해요. 왜냐면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니까? 바로 3x니까. 여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없어지잖아. 이런 경우가 78 해가지고 x가 바로 26 이렇게 바로 쉽게 나와요. 그럼 대입하면 25, 26, 27이 답이었던 거겠지. 선생님이 지금 대충 풀었어요. 본인이 직접 푸세요. 자, 이렇게 놔도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자. 자, 평균 구하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평균 구하는 거. 4개의 수의 평균은 4수를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죠? 5개의 평균은 5개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 구하는 거는 다 아는 내용. 자, 넘길게요. 뿅. 자, 두 번째 유형 볼게요. 자, 봐라. 도형에 대한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길이가, 밑변이죠. 밑변의 길이가 몇 cm? 10cm. 높이가 몇 cm? hcm에 있고, 넓이가 몇 이상? 그럼 넓이 구해보세요. 얼마가 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h가 몇 이상? 35 이상? 이보다 쉬운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삼각형 넓이 공식이잖아. 삼각형 넓이 공식. 그렇죠? 얘는 몇 h? 5h가 35 이상이 되고 양변을 5로 나누면 h는 7 이상이 되겠죠? h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이죠? 되셨나요?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 어떻게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맞죠? 밑변분 높이. 그다음 마름모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나누기 하셔야죠. 자, 입체도형으로 가봅시다. 직육면체의 건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직육면체의 건넓이. 한 세면 세면의 넓이를 더해서 곱하기 2 두 배 하죠. 전개도의 넓이 구해도 되는 거잖아. 전개도. 자, 쌤이 직육면체라고 안 하고 기둥, 각기둥이나 원기둥이라고 할게. 기둥의 건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넓이에요. 이때 옆넓이의 가로는 옆면은 직사각형이지 펼치면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랑 같습니다. 기억나죠? 그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뿔로 갑시다. 뿔의 건넓이는 어떻게 돼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입니다. 쌤 말하는 뿔은 각뿔일 수도 있고 원뿔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특히 원뿔은 옆면을 펼치면 부채꼴이죠. 그럼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3분의 1 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뿔대 있죠. 원뿔대. 자, 뿔대의 건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작은 밑넓이 더하기 큰 밑넓이 플러스 옆넓이. 그쵸? 그 다음에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큰 뿔대의 부피에서, 자,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되나요? 맞죠? 기억나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뿔대의 부피는 이렇게 쭉 그어서 만든 요 큰 뿔의 부피에서 요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9.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9의 건넓이 얼마예요? 4 파이 R의 제곱이죠. 요 4 파이 R의 제곱은 2R 제곱 파이야.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랑 똑같다고요. 걔가.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죠. 우리 뭐 귤 껍질도 까봤, 오렌지 껍질도 까보고 줄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9의 건넓이 말고 9의 부피는 얼마예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이 녀석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유레카. 아리키메데스가. 그쵸? 아리키메데스가 자, 9를, 그쵸? 9를 어떻게 했어요? 9를 어떻게 했어요? 그건 이제 건넓이 했을 때고요. 9를
딱 맞는, 그쵸? 구를 딱 맞게 원기둥 안에 집어넣었죠. 기억나요? 이 구의 반지 이름이 R이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요 원기둥의 밑면도 R이고 높이는 2R이 되잖아. 여기에 누구까지 넣었어, 여기다가 이렇게. 원불. 원뿔도 넣었죠?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증명을 했잖아요. 이 원기둥 안에 꼭 맞게 원뿔도 집어넣고 구도 집어넣었더니 원뿔의 부피 대 구의 부피 대 이 원기둥의 부피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2대 3이었다 이 말이야. 그치? 이거 지금 우리가 최근에 1학년 2학기 거 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개념들이야. 이것들을 쌤 왜 복습하냐? 이런 도형 문제에서 분명히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지금은 평면 도형만 나왔지만 입체 도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한 송이에 얼마? 2,400원인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하려고 한대요. 자, 꽃다발 뭐라고요? 한 송이 얼마라고요? 2,400원입니다. 자, 꽃다발의 포장비가 4,000원이 추가가 된대. 자, 전체 비용이 얼마 이하가 되게 하려면 전체 비용 4만 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카네이션은 최대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냐? 그럼 카네이션을 쌤이 X송이라고 할게요. 그럼 카네이션 금액은 얼마가 돼? 2,400X가 되고요. 여기다가 포장비가 얼마? 4,000원을 더해야지 이게 내가 꽃다발 금액이 되겠죠. 이 녀석이 얼마? 4만 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여기 유한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선생님 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 이렇게 이항식해서 풀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항이 3개가 있는데 이 항 3개의 최대 공약수가 100이지. 그럼 양변을 100으로 먼저 나눠놓고 좀 하면 좋겠지. 그럼 공을 2개씩 이렇게 없애버려도 되겠지. 왜 부등호 안 바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몇 남았어? 24x가 남고 여기는 40이 남고 여기는 400이 남았지. 또 약분 되지 않니? 몇으로? 4로 약분을 시켜버리세요. 그럼 여기는 몇 x가 돼? 6x, 여기는 10, 여기는 100 이렇게만 남습니다. 부등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간단히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400으로 약분했으면 좋았겠지. 400으로. 또 할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2로 또 되는 게 느껴지니?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800으로 약분했으면 좋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으면은 이게 식이 좀 간단해진단 말이야. 요 개수가 얼마? 2,400이지. 얘는 4,000이고 얘는 4만이잖아. 그럼 800이 최대 공약수인 거 알겠어요? 8번으로 800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는 거야. 그걸 약분 같은 느낌이라 해서 약분이라고 부른 거야. 이해됐니? 얘는 800으로 약분하면 얼마가 돼? 나누면 3x가 되고 얘는 800으로 나누면 5가 되고요. 얘는 800으로 나누면 5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3x가 요 2항 되면 45가 되고요. 자, 요걸 풀면 x는 몇이야? 15 이하가 되죠. 그러면은 카네이션이 15 이하니까 최대 몇 송이까지? 그렇지. 15송이가 최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겠죠. 살 수 있는 카네이션 송이 개수겠죠. 오케이? 여기 15송이가 답입니다. 자, 너희도 원래 풀 때 이거 넘겨가지고 띡 해서 여기 36,000으로 바꿔가지고 막 풀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제. 자, 아래쪽에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자.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뤄볼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집 근처 옷가게에서 한 벌에 얼마? 10,000원인 티셔츠가 어디에서? 인터넷에는 한 벌에 9,000원에 판대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인터넷에 사나요? 집에서 사나요? 인터넷에 사나요? 그렇죠. 인터넷 살 때 우리 무료 배송비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송비 붙잖아.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티셔츠를 구입하면 배송비가 2,500원이 들어간대요. 그럼 티셔츠를 몇 벌 이상 사는 경우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냐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너희가 부등식 같은 걸 세우지 못할 때는
여기다가 한 벌 살 때, 두 벌 살 때, 세 벌 살 때 해볼 거 아니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한번 끊겼다. 자, 식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티셔츠 수를 뭐라고 적어요? X벌이라 할게요. 티셔츠 수를 X벌이라 하면, 자, 집 앞에서 샀을 때는 얼마? 만 X. 집 앞에서 사면 만 X. 자, 인터넷에서 사면 얼마가 들어요? 9000X만 들어요. 플러스 2500이 붙어요. 2500 붙겠죠? 여기가 되죠? 그럼 봐라. 이게 집 앞에서 산 금액이야. 이게 인터넷 산 금액이야. 얘가 더 유리한다 했잖아. 얘가 커야 되니? 얘가 더 유리하다는 말은 얘가 금액이 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등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등호 넣으면 안 되죠. 맞아요? 됐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뭐, 공 두 개씩 빼도 되는데, 요건 그냥 넘겨서 바로 풉시다. 이거 몇 x? 1000x가 이쪽이 2500이죠? 그럼 여기서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x는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몇 벌부터 샀을 때 인터넷 쇼핑몰이 유리해요? 세 벌부터. 오케이? 두 벌까지는 집 앞에 사세요. 이런 말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돼, 안 돼? 되네. 그래서 얘는 세 벌부터 사는 게 유리하다. 자, 4-1번 한번 풀어볼까? 처음 하는 유형이니까. 음료수를 X개 산다고 하면은 편의점에서는 얼마예요? 800X인가요? 자, 음료수를 X개 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할인 매장에서는 얼마예요? 600X인데 교통비가 2,000원이 붙겠죠? 얘가 더 유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얘가 몇 X? 200X가 2,00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10보다 크다. 몇 개? 11개. 10보다 크다라 했잖아. 그럼 11개부터지. 10은 안 들어가잖아요. 어이구, 여기 등호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 등호를 왜 안 넣어요? 뭐 할라, 등호 넣으면 같은데 집 앞에 사죠. 유리하단 말은 같으면 안 돼. 내가 전적으로 유리해야 돼. 내가 더 금액이 적게 나와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여기서 등호를 안 넣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등호 넣으면 답이 어쩔 때는 10개, 어쩐 11개 바뀌잖아. 알았죠? 이런 문제들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넘겨서 이제 무슨 문제? 거속시 문제. 요거 마우스 기억나죠? 자, 거속시 문제는 여기다 요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어진 단위가 다를 경우 부등식을 세우기 전에 단위를 통일한다. 요 빨간색으로 더 체크해 놓겠습니다. 네. 자, 단위 바꾸는 거 알죠? 킬로미터를 미터로, 미터를 킬로미터로, 그쵸? 분을 시간을 시간을 분으로. 자, 5번 문제 볼게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시속 2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무슨 길을? 같은 길을 체크해 놓을게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몇 시간
5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표를 완성하시고 최대 몇 킬로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세요. 자, 표를 아주 줘버렸네요. 올라갈 때는 X킬로, 내려올 때도 X킬로, 그쵸? 올라갈 속력 시속 2, 내려올 때 시속 3킬로, 그쵸? 요거 두 개 가지고 밑에다 씩 세웁니다. 시간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X죠. 2분의 X. 단위는 분이야, 초야, 시간이야? 시간이죠. 그 다음에 왜 시간이에요? 시속이니까. 밑에 건, 옆에 건 얼마예요? 3분의 X 시간. 그러니까 돼요? 그럼 봐라.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요 5시간 이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세울 때 부등, 방정 이런 식을 세울 때는 단위 안 씁니다. 식을 세울 때만 단위가 있으면 쓰세요. 그럼 식 세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가 5 이하입니다. 그쵸? 자, 여기 양변, 좌변은 6분의 5x죠? 이렇게 쓸게요. 그냥 통분 양변에 뭐 곱해도 되고 그냥 더해도 되잖아, 얘는. 얘는 양변을 5분의 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x는 거리야, 거리. 그럼 최대 몇 킬로까지? 6km. 요게 답이에요. 최종 답. 괜찮아요? 요거 풀 때 요거랑 요거랑 선생님 그냥 더했어. 양변에 6 곱해도 돼요. 알겠어요? 자. 자, 5-1번을 풀 때 여기 옆에 지금 표가 하나 그려져 있죠? 요게 표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셔야 돼요. 방법 다 배웠잖아, 우리. 근데 표 안 그리고도 식 세울 수 있으면 요 식 바로 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봐봐. 5-1. 같은 길인가요? 식 어떻게 돼요, 부등식? 6분의 x가 갈 때 시간인가요? 그 다음에 올 때 시간 얼마예요? 4분의 x인가요? 그럼 둘이 더하면 몇 이내? 자, 우리가 여기 썼던 x 있지? 요 x는 뭐라고 써야 돼요? 갈 때와 올 때의 거리입니다. 요거 풀 때 양변에 몇 곱하자고? 12 곱해서 2x는 2x랑 3x 더해서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는 그냥 더했다고 이거 둘이 알았어요? 이번에는 양변에 최소 공배수 곱했습니다. 요거 몇 x? 5x가 24 따라서 x는 5분의 24이야. 그쵸? 답이 그냥 5분의 24km예요. 꼭 자연수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 거리가 자연수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이, 물건 개수, 사람 수 이런 것들이 자연수야. 알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자, 민수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집중하세요. 처음엔 자전거를 타고 시속 몇 킬로? 8km 가다 도중에 자전거 고장나서 그 지점부터 시속 4km로 걸었더니 몇 시간 몇 분이네. 도착했대. 표 완성하고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최초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요걸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집에서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까지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왜? 내가 구하려고 한 게 이거니까. 됐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놓은 게 편하잖아요. 그냥 무엇을 X로 놓을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고. 이해돼? 어떤 문제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X를 구해놓고 그걸 답이라 하면 짱구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그리기 전에 여기 왼쪽에 그림도 한번 해보자.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8km 떨어져 있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고장난 지점이 여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 킬로미터야, X킬로미터. 그럼 요 남은 건 몇 킬로미터야? 8-X킬로미터야.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지 말자고요. 왜 전체를 아는데 여기 x 하면 여기 8 빼기 x라고 하는 거죠. 문자 하나 쓰는 거야. 오케이? 문자의 개수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어떻게 돼? 이때는 속도 우리가 알아보자. 속력을. 속력 아까 8km라고 안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거리가 x고 속도가 8이니까 8분의 x 시간이 되겠죠. 한넣기 하세요. 8분의 x. 여기는 얼마가 돼? 돌아올 때는 걸은 속력은 4죠. 시속 4니까 4분의 얼마? 8 마이너스 x. 여기가 됐나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하면? 더하면 1시간 30분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이하라고 써야 돼.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도 완성해 볼까요? 표 완성하면 여기 8분의 x 시간. 이쪽이 4분의 8 마이너스 x 시간. 자, 식으면 어떻게 돼요? 8분의 x 더하기 4분의 8 마이너스 x가 1 더하기 30분은 2분의 1시간이죠. 60분의 30이니까 이거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자, 요거 주의하라고 요거 쌤 체크. 요거 주의. 단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면은 되겠죠? 자, 양변에 몇 곱할까요? 8 곱합시다. 그럼 여기 x고요. 여기는 16 빼기 2x죠? 자, 여기다 8 곱하면은 12인가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x가 남고요. 이 양은 마이너스 4가 남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최소구나. 최소 몇 킬로이죠? 4km가 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최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최소. 그죠? 요거 최소 맞아, 안 맞아? x의 입장에서 최소 맞잖아, 얘들아.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게 최소죠. 오케이? 최소 4km가 답입니다. 자, 아래 거 해보세요. 시작. 은수가 걸어간 거리를 x 킬로미터예요, 미터예요? 미터로 할래요, 킬로미터로 할래요? 미터로 하셔요. 왜냐면 여기가 분속 몇 미터잖아, 전부 다 속도의 시간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요 은수가 집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 했어요? 2.4km 떨어져 있던 요 2.4를 반드시 너희는 뭘로 바꿔라? 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요거 미터로 바꿔볼까요? 2.4km는 2미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2400m로 꼭 바꾸셔야 돼요, 단위를. 자, 그러면 나는 은수가 걸어간 거리가 x이기 때문에 은수가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죠. 50분의 속력이 50이고 거리는 x죠. 이게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도중에 뛴 시간 어떻게 돼요? 200분의 200분의 얼마? 2400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여기 왼쪽 표는 너희가 만들어. 자, 요거 둘이를 어떻게 하면 더하면 몇 분 이내? 30분 이내. 이거 그대로 30 갖다 써도 돼요, 안 돼요? 30은 어차피 너희가 이걸 잘 보라고요. 단위는 이 속력의 단위에다 맞춰주면 편해요.
분속이니까 분 그대로 쓰시라고요. 이게 분이단 말이야, 둘 다. 이해됐어요? 여기 둘 다 분이잖아, 분. 걸린 시간이. 왜냐면 분속으로 나눴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풀면은 양변에 몇 곱해요? 200 곱하시면 되죠? 자, 200 한번 곱해볼까요? 여기가 4x인가요? 여기는 2400 마이너스 x고요. 여기는 6000이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 4x하고 x하고 계산하면 3x가 되죠. 2400을 이항하면 얼마가 돼요? 3600이 되고요. 양변을 x로 나눠주면 부동 안 바뀌죠? 1200이 돼서 답은 최소가야 최대야? 이게 최대야 최소야? 이하니까 이건 최대야 최대. 이렇게 이상이 돼야 최소죠. x 입장에서. 돼? 맞아요? 요게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대.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맞죠? 요거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물어봤으니까 맞잖아요. 그쵸? 답은 1200m가 답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단위를 얘는 정확히 일치해야지 풀리는 문제. 자,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활용 문제가 또 6개나 있네. 그치? 자, 1번 수에 대한 문제, 2번 무게에 대한 문제, 3번 금액 문제, 4번 아까 했죠? 아까 했던 문제야, 이거.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이 이것도 어떤 게 유리하냐 문제 이거죠. 이게 유리하다는 문제고, 요건 다른 문제네. 요건 어떤 문제야? 금액 문제죠, 그냥. 잘 생각해서 풀어요. 6번은 기차 문제니까 이거 거속식 문제겠죠. 여기가 유형이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유형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고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소금물도 빠졌고, 시계도 빠졌고, 많이 빠졌죠. 자, 사실 지금 단원의 제목이 1차 부등식 활용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이라는 책을 배워요. 거기에 보시면 2차 부등식도 또 나와요. 또 연립부등식도 또 나옵니다. 이거의 연장에서 나오고요. 그때 되면 여기서 다루지 않은 유형들도 많이 다루게 돼. 근데 사실 이 책은 개념서기 때문에 많은 유형은 실어놓지 않았고요. 우리가 문제집, 2학년 1학기 거 문제집을 보면 소금물 문제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더. 그때 가서 나오면은 그때 선생님이 그거 유형 달아볼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좀 알아두자. 오케이? 자, 그래서 60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